오늘 주제는 바로 백만장자 자존감이라는 주제예요. 자, 제가 왜 백만장자 자존감에 대해서 주제를 잡았을까? 매번 라방 주제를 고민합니다. 근데 이 백만장자 자존감이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 메시지를 오늘 제가 전달할 거예요. 첫 번째는 부자나 성공, 돈과 관련한 자존감이다라는 메시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자존감에 대한 개념으로서 어떻게 하면 나의 끌어올린 자존감을 좀 자존감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 자존감, 예를 들면 뭐 저는 자존감이 없어요. 전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뭐 이런 얘기 하실 때 사실 잘 보면 그 모든 게 그렇지만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거는 제거를 해야 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또 물론 이거는 뭐 이게 다양한 변수지만 자존감이 또 너무 높아도 좀 짜증이 나요. 아시죠? 주변에 떠올리실 거예요.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쟤는 내가 가서 자존감을 좀 덜어내주고 싶다.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자존감이 무조건 높은 게 좋은 건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보는 분들 중에서는 실력이 진짜 없는데 정말 자존감 하나는 기가 막힌 분들이 있어요.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목표치를 만약에 삼는다면 자존감, 그러니까 이상적인 자존감이라는 것은 적당한 수준의 자존감, 이게 첫 번째고, 제가 생각할 때 또 두 번째 이상적인 자존감은 타인이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거나 혹은 살면서 그런 깎아내려질 만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 내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존감의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단단한 자존감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정상치를 찍고 혹은 그 위를 찍어도 누가 톡 치면 바닥으로 추락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서 저는 제가 예전에 자존감이 정말 바닥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자존감이라는 게 마치 무슨 이렇게 뭐 돌멩이나 그런 막 콘크리트처럼 이만큼 찼다 해서 막 딱딱한 시멘트가 되고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감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의해서 항상 유동적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자, 그럼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내 자존감이 높고 낮음을 왔다 갔다 이렇게 파도를 친다면 내 자존감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뭐 느껴지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아침에 잘 잤다 일어나는데 내 자존감은 10이네? 이렇게 느끼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동기부여와 그 자기 확언을 통해서 내 자존감을 위로 이렇게 툭툭 쳐줄 필요가 있어요. 그죠? 자존감이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짧게 탁탁탁 쳐주는 게 아니라 엄청난 그런 그 브레이크스루를 이뤄내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높아서 잘 안 내려오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존감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니라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존감도 내가 의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필요하다면 그거를 의지적으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조금씩 챙겨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글쓰기도 권하고, 뭐 자기 학원도, 뭐 감사일기도 거울 앞에서 뭐 말하기 여러 가지를 권하지만, 사실 그 행위 자체는 다 내 자존감을, 유동적인 그 자존감을 조금씩 위로 이렇게 살살살살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존감들이 좀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개념으로 좀 기존의 편견에서 벗어나는 거에서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을 했고, 자, 그래서 이제 백만장자 자존감의 첫 번째 그 비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나의 가치를 신뢰하는 게 이 백만장자 자존감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사실 뭐 요즘 되게 많이 유행하게 됐는데 사실 원래 이 가치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었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유튜브에서 뭐 돈을 벌고 싶다면 세상을 가치를 제공하세요. 뭐 이런 소리를 해대면서 이제 가치라는 단어가 이제 확 떴는데, 사실 부자들은 이 가치의 개념에 대해서 뭔가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음과 동시에 실제로 그 가치를 경험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자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그들이 가진 핵심적인 가치는 그들이 갖고 있는 내면에 있는 나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나를 믿어주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나의 가치를 내가 믿어주세요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내가 굉장히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고 나는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인생의 그것을 내가 얻을 만한 능력과 가치가 내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내가 신뢰해 주는 거를 나의 가치를 믿는 거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가 내 안에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혹은 이 가치를 뭐랄까 가치가 마치 뭐랄까 땅을 뚫고 들어가서 지하에 처박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 가치를 마치 젠가 쌓듯이 하나씩 짝짝짝짝 쌓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능력적인 부분이나 지식적인 부분, 경험적인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쌓는다는 개념으로 가치를 이해하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괜찮아요. 문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나의 가치,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미 그것이 내 안에 있다라고 믿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메시지가 나의 가치를 믿어라라는 겁니다. 자, 가장 나의 가치를 제가 자꾸 보는 건 이쪽에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가치를 믿는 데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의 어떤 나는 진짜 큰일을 할 수 있어 라는 이 믿음을 훼손하는, 이 믿음을 깨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 가장 큰 요소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건지 묻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경험한 실제 실패도 그런 어떤 나의 가치가 낮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지만, 댓글에 올려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제 어떤 정말 가까운 지인들이 저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댓글에도 올려주신 것처럼 타인과 지속적으로 비교하는 마음이 제가 저 스스로를 진짜 못 믿게 하더라고요. 정말로. 근데 저는 되게 자존심이 셌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말이지만 진짜 자존심이 셌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저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는데도 자존심이 세서 나는 아닌데? 그런 거 있죠. 밑도 끝도 없이 아니라 그러는 거. 약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는 어쨌든 그런 구간이 되게 길었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거죠.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뭔가 의도적으로 깨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네가 뭘 한다고? 너가 무슨 그 정도의 돈을 벌어? 야, 네가 무슨 어디 해외 가서 뭘 살아? 네가 무슨 유튜버야? 네가 무슨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저의 가치를 엄청나게 떨어뜨리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더 슬픈 건 뭐냐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그 사람들의 말을 정확하게 믿을 만한 말인지 검증할 만한 시스템이 제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있죠. 지금은 누가 와서 너는 멍청이야. 너는 정말 내일 실패할 거야. 너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너는 정말 왜 그러고 사니? 너의 인생 내가 다시 태어나도 너처럼 살고 싶지 않아. 이런 말을 제가 누군가 저한테 지금 당장 100마디를 쏟아낸다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난 너의 인생보다 나은걸?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진짜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약간 어릴 때 좀 사연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혈액형을 얼마나 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엄마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엄마 나 혈액형 뭐야? 이랬더니 엄마가 A형이래요. 그래서 나 A형이구나 이러고 살았어요. 근데 19살이 돼가지고 헌혈을 하러 갔더니 헌혈에서 A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저는 그런 영향과 환경이 굉장히 크게 뭔가 이 효과를 타는 사람이어서 A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다른 사람들 신경을 엄청 쓰면서 지냈어요. 진짜 진짜 사춘기 내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타인과 비교하게 되는데 SNS 하니까 미쳐버리겠고요. 내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회사 가니까 미쳐버리겠고 나는 떨어졌는데 내 친구가 붙으면 진짜 짜증이 나고요. 정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랬는데 어쨌든 그 어떤 저희의 가치가 그런 내가 비교하는 마음, 누군가의 독설, 그 다음에 그 독설을 통해서 나 진짜 그런가? 이런 것들이 있죠. 혼자 있을 때 확 오잖아요.
오늘 내 독설 들었는데 진짜 속상하고 열받고 속에서 열불이 나는데, 야, 시끄러, 너 같은 애 안 만나고 확 하고 나오더라도 혼자 집에서 터벅터벅 걸어오거나 버스 안에서 차 안에서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 확 온단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진짜가 아닐까? 나는 정말 그걸 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닐까? 라고 하면서 나의 가치를 내가 안 믿어준다라는 거죠.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좀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좀 이렇게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감안하고 들으세요. 저 굉장히 현실주의적이고 실용적이고 단호한 편인데, 저는 진짜 실제로 만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제가 이제 일방이니까 좀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 말은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이게 진짜 필요하면 받아 적으세요. 그러니까 자존감 낮으신 분은, 그러니까 제 라방 들으시면서 이게 노트에 적으시는 분들 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진짜 필요하다면 적으세요. 다른 사람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디폴트에서 가는 거예요. 제발 부탁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쵸?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3분만 설명할게요. 예를 들면 제 친구가 와가지고 너는 참 멍청한 것 같아 그랬어요. 그쵸? 제가 그 친구를 고등학교 때 만나가지고 이렇게 10년을 알았다고 치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10년을 알아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만난다고 네가 나의 마음까지 알겠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기본적으로 무시해야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진짜로 내가 현실적으로 진짜 잘을 갖다 대듯이, 야, 네가 나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볼게 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100% 하더라도 내 마음 다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나이 한 20대 중후반만 되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죽고 사자 평생 가자 하는 친구들 지금 몇 명 남아있습니까? 그리고 그 친구들 남아있다 한들 내 마음을 이해하는 진짜 친구는 내가 제일 자주 보는 친구들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 고등학교 친구 4명 남아있고 남아있는 친구도 없어요. 대학교 때, 직장 때 만난 친구들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 다 사업하는 사람들, 지금 제 현재에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 진짜 평생 갈 거라고 하는 친구들 다 떠났어요. 없어요. 상황이 달라졌고 환경이 달라져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을 하면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시하라는 게 관계를 끊어라라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을 했을 때 내가 너님의 말을 나의 마음에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쵸? 제 말의 핵심은 마음에 장벽을 치고 우리가 선택적으로 조언을 듣자라는 거예요. 셀렉티브하게 가라는 거예요. 누군가 칭찬을 해도 나쁜 말을 해도 저는 정말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예를 들면 대표님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몇 개월 만에 인스타를 키우세요? 이런 말 하더라도 저는 귓등으로 들어요. 왜? 감사합니다라고 말은 하죠. 하지만 그걸 제가 듣지 않아요. 왜? 욕은 내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제가 날 모르니까. 칭찬도 잘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칭찬을 해서 제 마음에 그 칭찬이 들어와서 제가 정말 요만큼이라도 교만해지고 제가 요만큼이라도 나 좀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우쭐하게 되면 페이서스 코리아 다음 달에라도 반쪽 납니다. 진짜로 장담할 수 있어요. 제 초심이 흐트러지는 순간 아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도 안 듣고 칭찬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남의 말을 그렇게 쉽게 들어주면 안 돼요. 저도 어릴 때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항상 다 받아들였어요. 저는 약간 기독교 백그라운드에서 자랐어요. 지금은 이렇게 종교적이진 않지만 그 백그라운드에서 자라서 누가 말하면 그렇군요 막 듣고 막 공감하고 내 마음을 다 열어주고 뭐하러 그러세요?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막 이러면서 내 마음과 감정과 모든 걸 다 내줬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어떤 이 자존감은 여러분들만의 엄청난 프라이빗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사적인 공간을 타인한테 내주면 안 되고 그 의견도 내가 함부로 수용할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댓글에 올려주신 것처럼 저는 정말 30살까지 온갖 사고를 쳤어요. 27, 8에도 가출을 하고 막 가족여행 파토 내고 사실 정말 나이 들어서까지 문제였고
제 동생이 또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약사로 일하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제 동생은 항상 잘했어요. 근데 저는 항상 문제가 됐고 공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 마음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짐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투닥투닥 하면서 지금 댓글 올려주신 거 많이 보셨겠지만, 가족이 저한테 굉장히 큰 아픔이에요. 지금도 그랬고 그랬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어떤 느낌인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을 더 단단히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저는 정말로 약해서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내가 진짜로 사랑하고 나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 말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말을 나조차도 믿어버리면, 와, 전 진짜 무너져버릴 것 같았어요. 정말 이를 악물고 버틴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감을 지킨다는 것, 결국 나의 가치를 내가 믿어준다는 것,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 내가 나를 믿는 그 확언을 더 높은 우선순위에서 그 가치를 믿어주는 거죠. 제가 만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뭐 17살에서 47살까지 상담을 해요. 그런데 그 분들을 제가 한 분 한 분 보는데 한 몇십 명쯤 뵀을 때쯤인가 봐요. 그때 제가 확 오더라고요. 확 왔던 그게 뭐냐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재능이 있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너무 훌륭한 가치가 내면에 있는데, 그거를 내가 이제 보기 시작했구나라는 게 온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눈물이 확 돌았는데, 그 확 돈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내 젊은 시절에 내가 이러한 가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스스로 알았으면 정말 다른 인생이 펼쳐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보는 이 한 70명 정도 되는 분들이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지신 개개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정말 10배 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없으시다면 저를 찾아오세요. 진심으로. 제가 그거를 찾아드릴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8월 지금 셋째 주까지 상담이 마감됐는데, 저는 4만 명이든 5만 명이든 10만, 당황했어요. 4만 명이든 10만 명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다 한 분 한 분씩 얼굴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 네, 저를 찾아오시면 진짜 자존감을 제가 찾아드리고, 그 자존감을 재능으로 이렇게 바꿔드릴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제가 그 가치를 좀 발견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페이서스 코리아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긴장해서 땀났어요. 방송사고. 네. 그래서 네, 어쨌든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저를 한번 오시고, 제가 오시면 커피도 사드리고 케이크도 사드리고 뭐 다 해드립니다. 네, 오시는 길이 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와주시면 여러분한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상담을 오픈했더니 무슨 고민을 해야 올려야 되나요? 하는데, 사실 고민의 그런 고민의 제한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 뭐 커리어일 수도 있고, 뭐 가족 일일 수도 있고, 뭐 정말 힘든 일일 수도 있고, 연애일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SNS일 수도 있고, 너무 많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특정 분야만 상담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이 기초적인 목적은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유의미한 관계를 쌓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제가 꺼내주는 거예요. 그게 다 꺼내지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 마음에 있는 말들이 내 입을 통해서 다 나오게 되면 순간적인 평화가 찾아옵니다. 네, 그래서 그 평화로운 제가 다 꺼내드리고, 또 그 안에 비록 조금 긍정적인 그런 것들을 좀 제가 넣어드리는 그런 작업이니까 그냥 오셔서 이야기만 하고 가셔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뭐 새로운 인간 만나러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네, 재밌잖아요. 그쵸? 인스타그램으로 막 사람 만나시는 분 막 많지 않으니까. 네. 자,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갈게요. 시간이 또 확확 갑니다, 이거 얘기하다 보면. 자, 백만장자 자존감의 두 번째 비밀은 뭐냐면, 행동을 통해서 자존감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메시지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계발서도 읽고 있고요. 감사 일기도 쓰고 있고요.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확언도 하고 있고요. 저 노트에 100번씩 잘 될 거라고 적고도 있고요. 뭐 이것저것 뭐 다 하고 있는데 왜 인생이 안 바뀌죠? 이 얘기예요. 그쵸? 여기 안에도 있을 거예요. 지금 60명, 70명이나 있으니까 아마 100% 있을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바꿔보고 싶고 불안감이나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생겼을 때 인간은 그거를 해결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막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계발서들도 너무 많고 정말 잡스러운 베스트셀러들이 많아요. 오늘도 제가 진짜 이건 제 빡침인데 제가 진짜 서점 정기적으로 갔었는데 한 1, 2년 전부터 안 가요. 진짜 죄송한 말이에요. 제가 좀 센 말 한 번 하면 정말 개나 소나 책을 쓰고 제 책 나오는데 약간 위험한가? 아무튼 상관없어요. 안 읽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정말로 그런 책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정말로 홍보를 통한 셀링 지수기 때문에 그 책의 퀄리티를 증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잘 고르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과 도움이 되는 책을 정확하게 정말 뭐랄까요 이쑤시개로 체리를 탁 꼽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팍 꼽아내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오히려 과다 정보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게 되실 거예요. 나 이거 장담할 수 있어. 진짜로.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막 독서 책 뭐 읽으시냐고 막 이런 분들인데 물론 안 가르쳐주죠. 절대로 안 가르쳐줍니다. 제가 읽는 책 오시면 가르쳐드릴게요. 근데 어찌됐건 그럴 정도로 함정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오늘 이 토크의 목적이 뭐예요? 자존감이잖아요. 그럼 이 자존감이 그렇게 뭐랄까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통해서 자존감이 호로록 찾아지면 아니 무슨 백화점 가서 사는 거랑 뭐가 달라요? 교보문고 가가지고 이거 자존감 결제해 주세요. 이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책 한 권으로 자존감이 빵 찾아지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진짜로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매일매일의 액션을 통해서 내가 나의 자존감을 찾아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자존감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라는 잃어버렸다는 표현을 한번 써보자고요. 그게 서랍 안에 숨어져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로 잃어버렸다는 그 표현을 가정해서 설명을 해본다면 그 잃어버린 자존감은 절대로 자기계발서 안에 있지 않아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겠어요? 그 미래에 여러분이 만들어낼 성공의 밑단에 깔려있는 게 자존감이에요. 그 성공을 내가 한번 확 들어서 내 걸로 확 만들게 되면 자존감이 조금씩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마인드를 통해서 성장하는 자존감도 있죠. 근데 그게 100%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렇게 지수가 높지 않아요. 진짜 자존감은 내가 매일매일 하루를 정말 깔끔하게 잘 살아낼 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액션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자존감을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죠. 행동을 하라고 했는데 대표님 그럼 뭔 행동을 합니까? 라고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몇 가지를 정해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작은 성공의 행동이에요. 그게 뭐죠? 저희 뭐 이불 개는 거, 뭐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먹기, 뭐 푸시업 5개 하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소소한 그런 성공의 그런 것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 감사 일기에도 썼는데, 오늘 해야 할 일 3개 있잖아요. 오늘 해야 할 일 3개.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를 끝마치겠다라는 그 오늘 할 일 3개를 적으시고, 그거를 다 크로스아웃 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일을 다 맞춘 거. 자, 할 일을 다 맞춘 거는 왜 중요한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정신적 피로도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를 끝나고 와서 막 너무 피곤해, 막 힘들어. 이게 내면에 무슨 작용이냐면 끝마치지 않은 일이 내 등에 달려가지고 우리 집 안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일을 끝마치지 않은 채 오면 안 돼요. 정신적 피로감을 없애고 싶으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써서 그 세 가지를 크로스아웃 하면서, 아, 오늘 내가 오전에 하려고 했던 세 가지를 다 끝마쳤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작은 성공, 그 다음에 여러분들 24시간을 정말 풀로 사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스티브 잡스의 그 말과 똑같죠. 뭐죠? 정말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정말 끝까지 사는 거. 그래서 24시간을 정말 이보다 알찰 수 있나? 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살고 정말로 피곤해서 픽 쓰러져서 자잖아요. 정말로 성공한 하루를 사신 겁니다. 그렇게 성공하는 하루를 산 그 날들이 쌓여서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인생은 6개월이면 바뀌어요. 그리고 6개월 안에 바뀌지 않는 인생이라면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쵸? 이 말 되게 좋죠? 저도 이 말 들었을 때 너무 좋았어요. 인생은 6개월 안에 바뀔 수 있는데 6개월 안에 바뀌지 못하면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방법론적으로 잘못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이제 댓글로 24시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24시간에 대해서 제가 클래스나 다른 거는 끝나고 좀 말씀드릴게요. 이야기 중이니까. 24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나? 24시간을 정말 잘 쓴다는 게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뭐죠? 24시간이잖아요. 시간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쵸? 얘기가 살짝 길어질 거예요. 잠깐 3분만 제가 빨리 들어갔다 나올게요. 시간을 관리하는 법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물론 브라이언 트레이시 같은 사람들, 짐 론이나 이런 영상들 보면 시간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7가지, 8가지, 10가지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그걸 다 말한다고 기억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2-3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시간은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쵸? 낭비하지 않는 하루가 잘 산 24시간을 뜻합니다. 자, 그럼 낭비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들, 유튜브 보고 그런 것들, 소위 말해 우리가 버려지고 있는 짜투리 시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냥 버리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다 의미 있는 것들로 탈바꿈시키는 거죠. 그걸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쉼을 얻을 수도 있고, 그쵸?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 시간을 관리할 때 짧고 굵게 설명할게요. 구글 캘린더로 저는 시간을 관리하고 있고, 그 안에서 캘린더를 한 7가지 정도를 만들어서, 첫 번째는 일반 캘린더, 두 번째는 부업, 사이드 잡 캘린더, 그 다음에 메인 잡 캘린더, 그 다음에 가족과 관련한 거, 그 다음에 사람 만나는 거, 그 다음에 미리 계획하는 캘린더, 요렇게, 지금, 하게 빠뜨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캘린더를 5개 정도를 생성해서 카테고리별로 시간을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짜투리 시간도 내가 어떻게 쓸지 정해져 있고, 오늘 할 일도 내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각자에 쫙쫙쫙쫙 배치를 해서, 오늘 다른 사람들이 정말 생각할 때, 야, 너 진짜 오늘 하루 진짜 열심히 살았다. 라고 할 만큼 낭비하지 않고 관리하는 거죠. 그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24시간을 굉장히 잘 사심으로써 어떤 자존감을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여러분들 그 매일매일의 삶에서 큰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치를 매일매일 쌓으셔야 돼요. 가장 쉬운 건 책 읽기죠. 책도 잘 고르셔야 돼요. 진짜 책 잘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책을 무조건 읽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좋은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매일매일 책을 읽건 공부를 하건 그러니까 인간은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목표는 분명 내가 달성하기에 살짝 두렵고 달성한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 살짝 흥분이 되는 수준의 나의 컴포트 존을 넘어가 있는 곳에 목표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오늘 되게 유의미한 활동을 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일반적으로 이불 개는 것 수준의 그런 성공의 양이 아니잖아요. 조금 큰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공을 위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정진해야 됩니다. 제 인생인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챙기지 않으면 바로 아웃될 겁니다. 제가 진짜 이거 열심히 해보니까 저는 다이어트나 유지어터 이런 용어는 안 쓰는데 자기 투자, 자기 관리적으로 유지어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관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책을 안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팽팽 노시고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인생을 허비하시잖아요. 습관이 생기는데 66일이 걸리는데 그 중에 절반을 허비하셨어요. 그러면 노는 인생의 습관이 절반 정도 완성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정말 좀 세심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리하셔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두고 그거를 내가 돌본다라는 마음으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좀 아이러니한 개념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것이니까 잘 챙겨야 되는 게 맞지만 내가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인생을 객관화시켜서 내가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 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인생을 이렇게 좀 챙겨주라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금 소중히 다뤄줄 필요가 있습니다. 잘 가꿔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있죠. 파스칼이 말했죠. 지식은 쌓아지는 게 아니면 감소한다고. 자기 개발이나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인생을 살지 않으면 나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좋은 습관을 쌓지 않으면 나쁜 습관이 쌓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동기부여를 해서 매일매일 나의 인생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놀고 싶다면 노셔도 돼요. 하지만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노신 만큼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제 손목을 걸 수도 있어요. 진심입니다. 네, 제발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오늘 당장부터라도 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챌린지도 참여하시고 66일 동안 좋은 습관 하나만 만드시면은 정말 많이 바뀌어요. 이 습관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메커니즘이 기가 막힙니다. 습관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작은 성공의 습관을 쌓으면 작은 성공의 습관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큰 습관에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습관 안에서도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쵸? 뭐 이런 메커니즘을 설명해 주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습관을 쌓으세요라고는 많이 하는데 어쨌건 그런 겁니다. 네. 시간이 또 훅 갔기 때문에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는 환경을 좀 개선하셔야 돼요. 자, 오늘 주제가 아직 잊지 않으셨죠? 백만장자 자존감은 세 가지 비밀이기 때문에 자존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환경을 좀 구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환경에 대해서 제가 뭐 다양한 정말 많은 환경이 있지만 세 가지 정도만 좀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생활 환경입니다. 이불을 개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불을 개는 거는 뭐 그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진짜 제가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업무 환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해놓고 공부하시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 조금 정돈된 상태로 뭔가를 항상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의식에 대해서 제가 좀 올렸죠. 이게 뭐 의식적으로 뭘 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퍼포먼스, 몰입을 하기 위해서 아침 루틴을 하라는 거예요. 제 친구는 지금 뭐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제가 안경을 쓰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하고 눈도 깜빡이고 이렇게 딱 하면은 그리고 일을 들어가요. 그쵸? 이거를 보는데 이거 되게 괜찮은 리추얼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업무 환경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업무 환경을 왜 개선해야 되냐면 두 번째에서 이야기했던 여러분들 오늘 하려고 하는 성과와 그런 습관들이 그 자존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 환경은 개선하시는 거예요. 정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방을 보면 저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쵸? 소위 말해서 방 정리 엉망으로 해놓은 사람이랑 대화하면 말도 중구난방으로 나와요. 그쵸? 방이 엉망인데 집이 엉망인데 딱 와서 제가 오늘 할 얘기는 딱 세 가지입니다. 딱딱딱 이야기하는 사람 제가 진짜 한 번도 못 봤어요.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방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정리에 대해서 뭐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정말 조금이라도 내가 정리하려는 의지만 가지고 정말 여기서 여기로 하나로 옮겨놓는 한이 있어도 그 정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랑 생각도 정리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행동을 통해서 성과가 나오게 되고 성과가 나오게 되면은 성공하게 되고 성공과 성취가 되면 자존감이 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좀 바꾸셔야 되는 거 되게 중요한데 바꾸셔야 되는 두 번째 환경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자, 인간관계가 왜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냐면, 제가 이런 경우 진짜 많이 봐요. 부정적인 사람들,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자, 그 사람들 주변에 자존감 높은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아요? 진짜 제가 여기서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A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제 친구인데요. 이분은 정말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이 분의 친구 10명을 지금 라방에서 호로록 세워둘 테니까 이 중에서 긍정적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라고 제가 지금 라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댓글로 올리실 때 5명 넘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죠? 진짜.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 곁에는 부정적인 사람만 있고 자존감 낮은 사람 옆에는 자존감 낮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제가 이거 진짜 잘 알아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쵸? 누가 나한테 속상한 말 해가지고 내 자존감 바닥대고 너는 인생이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라고 하면 친구한테 전화해요. 그쵸? 2가지 종류의 친구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막 털어놓고 내가 막 그런 속에 있는 거 막 얘기해서 막 같이 우리가 추락을 할 친구와 나를 정말 더 추락하지 않게 해줘라고 해서 동아줄 내려줄 친구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보니까 동아줄을 내려주고 내 인생을 끌어줄 수 있는 친구는 항상 소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은 항상 부정적이고 그들 만나가지고 술 마시고 얘기하고 설령 커피를 마신다 하더라도 만나고 나면은 좋은 느낌이 안 남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 약간 공포영화 이런 거 못 보거든요. 부정적인 사람, 안 좋은 재미없는 영화, 재미없는 영화 말고 좀 이렇게 그 분위기 침침한 영화 있죠. 그거 침침한 영화 보고 영화관에서 나오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죠. 좋을 수가 없어요. 영화 내용이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한 편 영화나 드라마라고 하는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침침한 얘기하고 침침한 대화하고 나오게 되면 인생 더 침침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좀 한두 명만 있으면 돼요. 근데 한두 명만 있어도 인생이 달라져요. 한 명도 없는 건 진짜 큰 문제고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친구한테 진짜 잘해줘야 되고 한 2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2명, 3명 정도는 있어야 돼요. 어떤 친구? 자존감 높은 친구. 어떤 친구? 긍정적인 친구. 어떤 친구? 항상 좋은 얘기만 하는 친구. 이런 친구를 주변에 좀 둬야 돼요.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친구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긍정적으로 답해요. 야, 나 이번에 너 떨어졌어. 어떡해. 아, 진짜 너무 속상해. 이러면 야, 잘 될 거야. 야, 그걸 하고 이제 다음번에 잘 되려나 보지. 이런 소리를 해요. 미친 긍정 이런 거 있죠? 진짜 이런 친구들을 좀 주변에 둬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좀 그렇게 개선하셔야 되고요. 자, 3번째는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부정적인 인간관계를 떠나셔야 돼요. 그쵸? 피해야 됩니다. 그죠? 자, 이건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교회에 그 요셉이라는 이 어린애가 나와요. 아무튼 걔가 뭐 어쩌고 저쩌고 잘 됐는데 제가 핵심은 뭐냐면 그 요셉이 아무튼 엄청 잘 되는 와중에 그 자기가 섬기던 주인의 그 와이프죠. 그러니까 자기 얘를 소위 얘기하면 사장님 와이프가 자기를 꼬실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그걸 보고서는 뭔가 그런 낌새가 있길래 그 자리에서 뛰어서 도망갑니다. 그쵸?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종교 성서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저는 이게 부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되게 힘이 세다고 느껴서 내 멘탈이 되게 세다고 생각해서 그런 사람들이랑 뭔가 이렇게 막 부딪히려 그래요. 그쵸? 야, 내가 뭔가 이렇게 막 싸워서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부정적인 사람 기본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뒷담화 까는 자리에는 들어가지도 말라고. 3명이서 뒷담화 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커피 들고 쪼인하면 같이 뒷담화 까는 겁니다. 절대로 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떠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존감을 낮추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보지 마세요. 가족이거나 너무 가까운 사람인 경우에는 조금 가끔 보거나 접촉을 줄이세요. 의지적으로 접촉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이게 효과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 좀 어울려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멘토를 조금 찾으세요. 멘토. 근데 이 멘토에 대해서 저도 멘토를 찾는 게 참 어려운데
제가 말하는 멘토는 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저희 이번에 올라온 그 챌린지 그 피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7가지 챌린지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긍정적인 사람이랑 식사하기를 넣었어요. 일주일에 2번. 제가 그걸 넣은 이유가 있어요. 그 글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긍정적인 사람 만나서 일주일에 1번이나 2번이라도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그걸 썼어요. 만나서 얼마나 행복해요. 페이서스 코리아 인증하면 커피도 받아 먹을 수 있고 뭐 다 좋지만 일주일에 2번 정도 가까운 사람 만나서 긍정적인 사람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식사하고 대화하고 그러면 지쳤던 일상도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고 힘든 마음도 많이 회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걸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모습은 항상 그런 사람들만 곁에 두는 거예요. 항상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런 대화를 하고 잘 되는 대화, 미래적인 대화, 그런 대화들을 충분히 넘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도 인생이 풀릴지 안 풀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제가 자존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몇 가지 디테일한 메커니즘과 좀 제 개인적인 이야기나 여러 가지를 나눴지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큰 일을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저는 그게 팩트라고 믿어요. 왜냐면 많이 봤거든요. 그쵸? 제가 뭐 사람을 잘 본다 이렇게 막 자랑하고 싶은 건 아니나 그래도 몇백 명씩 막 이렇게 상담하고 깊게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좋은 사람들 곁에 두시고 내 자존감이 찾아지고 내가 정말 큰 일과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가치를 내가 스스로 믿어주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행동을 통해서 성공을 만들어내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 금세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상담을 열어놓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거예요. 저는 제가 20대 때 정말 힘든 순간에 저를 믿은 사람이 2명이 있었지만 제가 이 무료 상담을 예를 들면은 뭐 이제 8월까지 마감이 됐지만 제가 예를 들면 50명을 봤어요. 50명 중에 한두 명 정말 힘드신 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무료 상담을 연 거예요. 어떤 분은 커리어로 오시고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역량이 되고 어떨 때는 밀어드릴 수도 있고 연결돼 드릴 수도 있지만 정말 힘드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오셔야 됩니다. 네. 저를 만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마치 제가 무슨 뭐 자살하는 마표대교에 약간 서서 자살 방지 그런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그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저한테 알려주시고 혹시 주변에 그런 힘들어하시는 친구가 있다면 저한테 보내주셔도 돼요. 저 뭐 돈 받거나 그런 거 아니고 제가 다 드리면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제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드시면 항상 오시고 네, 좀 뭔가 회복하고 잘 되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페이서스 코리아 운영하잖아요. 좋은 가치,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서 시작한 브랜드입니다. 4만 이제 2,000명 뭐 넘었나 3,000명 됐나 아무튼 뭐 잘 안 봐요. 근데 정말 4만 명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페이서스 코리아가 정말 먼지만큼 묻더라도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라방 들어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많이 오셨네요. 그러고 보니까 어쨌든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자존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 그리고 이 자존감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하루 만에 막 빡 회복되고 뭐 마법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재 인생보다 아무리 적어도 2배 이상 나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연봉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깨끗하게 깨시고 거울을 보고 좋은 얘기도 해주시고 뭐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